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회사를 그만두고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먹고 살기 참 힘들고 할 만한 일도 별로 없어서 요즘엔 야간 택배 상하차 일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밤새도록 일을 하고 후들거리는 팔다리로 간신히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깼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낮 시간에 저를 찾아올 사람이 없어서 그냥 무시하고 잤어요. 한동안 울리던 초인종 소리도 시간이 지나니 안 들려서 다시 자고 있었죠. 하지만 또 잠들만 하면 초인종이 울려서 잠이 다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빌라에 사이비 종교 전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이번에도 그런 사람들인 줄 알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가만 안 두겠다는 생각으로 옷 갈아입고 나가면서 누구냐고 소리 질렀더니 가스 점검하러 온 아줌마라고 합니다. 갑자기 화가 난 게 민망해서 얼른 열어들었어요. 나이는 40대 초반이나 중반으로 보였는데 완전 아줌마 같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 보였고 청바지에 카라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도 골반이며 상반부의 볼륨이 상당히 보였습니다. 아줌마치고 키도 크고 얼굴도 귀염상이고 전체적으로 느낌이 괜찮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자를 제대로 만난 적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잠이 확 깨더라고요. 아줌마는 가스 점검해야 하니까 집에 좀 들어간다고 하면서 우리 집으로 들어왔고 주방과 보일러실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뒷모습을 보니까 골반이 엄청나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안 그래도 자다가 여자 만나는 꿈을 꿔서 한참 예민해져 있었는데 눈앞에 이렇게 여성스럽고 예쁜 아줌마가 있으니까 꿈인지 생신지 구별이 안 갈 정도였습니다. 좁은 집이었지만 아줌마 가는 대로 졸졸 따라다녔어요. 뭐라고 말이라도 한번 걸어보고 싶었는데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계셔서 말 걸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남편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예쁜 아줌마를 가스 점검 일을 하게 만드는 남편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저같이 남자 혼자 사는 집에 들락날락 거리는 일인데 어떤 남자가 이런 아줌마를 보면서 흑심을 품지 않겠습니까? 30대인 저조차도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데 혼자 사는 아저씨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 못 차리고 들이댈 게 뻔한 상황이었어요. 아줌마가 가스 점검하러 보일러실이 있는 작은 베란다로 나갔고 저도 같이 나갔어요. 우리 집 베란다가 정말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작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 있기엔 너무나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아줌마가 살짝 저를 의식하고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약간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말을 걸었어요. 가스 점검하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집에 없을 때도 많으니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은데. 아줌마가 보일러실을 보다 말고 저를 쳐다보면서 살짝 웃었어요.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다 힘들지. 예쁜 여사님 보면서 혼자 사는 남자들이 많이 짓궂게 굴 것 같은데 힘드시겠어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긴 해요. 제가 공감하고 들어주는 척을 했더니 아줌마는 신나서 이야기했어요. 어떤 남자는 연락처 달라고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담당 구역을 바꾼 적도 있고 어떤 아저씨는 갑자기 자기를 보고는 우통 까고 달려드는 바람에 소리 지르면서 도망간 적도 있다고요.
저는 아줌마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 잠깐 이야기 나누면서도 점점 더 아줌마에게 호감이 가고 눈을 뗄 수 없더라고요. 말하는 모습도 예쁘고 살짝살짝 나를 한 번씩 돌아보며 웃을 때는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바람에 정신 차릴 수가 없었어요. 제 또래 여자들이나 연하에게서 느낄 수 없는 원숙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동네 아저씨들이 이 아줌마에게 환장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근데 여사님이 너무 이쁘셔서 다들 가만히 안 놔둘 것 같아요. 되게 고우세요. 아줌마에게 정말 예쁘다고 아줌마가 예뻐서 남자들이 더 들이대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더니 순진한 표정으로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아휴, 농담도 잘하셔요. 저같이 늙은 사람이 이쁘긴 뭐가 이뻐요. 저보다 이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줌마는 예쁘긴 뭐가 예쁘냐고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얼굴은 좋다는 듯 웃고 있는 걸 보니 꽤나 예쁘다는 말이 마음에 든 것 같았습니다. 한참 점검을 하고 제가 따라다니면서 계속 말을 걸었고 그 짧은 시간에 서로 이름도 알고 나이까지 주고받았어요. 아줌마가 저보다 나이가 8살이 많더라고요. 솔직히 그 정도 나이면 누나라고 불러도 될 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덧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점검이 끝나고 아쉽지만 아줌마가 인사를 하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아줌마도 살짝 아쉬운 눈치였고 저도 그대로 보내긴 싫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내밀면서 앞으로 계속 연락해도 되냐고 물었는데 역시나 아줌마도 웃으면서 제 핸드폰에 번호를 찍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 참, 나이 먹은 아줌마가 뭐가 좋다고 번호까지 물어보고 기분이 좋네 라고 하면서 웃길래 저는 예쁜 미소에 저도 모르게 달려가서 아줌마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지 손으로 저를 막으려다가 10초도 지나지 않아서 저를 끌어안더니 더 세게 저를 끌어당겼어요. 우리 집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줌마도 제게 호감이 생겼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집 현관 앞에서 5분 정도의 짧은 키스를 나눴습니다. 자기야, 일단 나 일해야 해서 가봐야 해. 이따 연락하자. 라고 하고 아줌마는 우리 집에서 나가버렸고 저는 여운이 너무 남아서 아쉬웠지만 일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에서 만족해야 했어요. 혼자 집에서 일해도 되는 건지 계속 고민했어요. 아줌마가 예쁘고 몸매도 좋았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유부녀를 만나본 적은 없거든요. 연상도 만나본 적 없었고 단순히 여자친구 없으니까 심심풀이로 아줌마에게 끌리는 게 아닐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심심풀이건 뭐건 무슨 상관이겠냐는 거예요. 아줌마가 제게 반해서 남편 버리고 저와 결혼한다고 달려들 것도 아닐 것이고 그냥 가끔 아줌마와 데이트하면서 서로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되는 거 아닐까 싶더라고요. 요즘 다들 결혼한 사람도 애인 하나씩은 두고 산다는데 제가 아줌마 숨겨둔 애인이라고 생각하니 못할 질도 아니더라고요. 아줌마는 그날 오후에 퇴근하고 만나자고 했지만 제가 밤에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볼 수는 없었어요. 주말에 약속을 잡고 시내 번화가에서 만났습니다. 아줌마가 작정을 하고 온 건지 짧은 원피스를 입고 나왔는데 가스 점검하러 왔을 때도 몸매 좋고 예쁘다는 생각이었는데 그날은 진짜 예쁘더라고요. 나이도 더 어려 보이고 같이 팔짱 끼고 걸어 다녀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데이트로 어디 갈까 고민했지만 우리 둘이 갈 곳은 뻔했습니다. 1차로 밥 먹으면서 간단하게 술 한 잔씩 걸치고 초저녁이었지만 맥주 한 캔씩 사서 바로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날 못다한 키스를 진하게 나누었습니다.
같이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아줌마가 9시 전에 집에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고 나왔다길래 너무 늦지 않게 택시 태워 돌려보냈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계속 연락을 하고 있어요. 가끔 낮에 아줌마가 일하다가 이 근처에 오면 우리 집에 들렸다가 갈 때도 있고 서로 쉬는 날 만나면 데이트도 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상연하 커플 정도로 보일 거예요. 그만큼 아줌마가 젊어 보이고 예쁘기 때문에 같이 다녀도 창피하지 않습니다. 아줌마의 남편에게 솔직히 미안한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남편이 잘했다면 이 아줌마가 한눈을 파는 일도 없었을 텐데 전부 아저씨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외로운 아줌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뿐이니까요. 언제까지 안 걸리고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서로 간에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지금처럼 만나서 즐겁게 놀 수 있는 관계로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장모님이 너무 외롭다고 하면서 박서방 나도 여자야 나를 이해해 줄 수 있겠나? 저는 그냥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원하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한참 눈을 마주하고 있다가 우리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일을 치르고 나서 솔직하게 장모님께 말을 했습니다. 장모님과 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장모님은 자네 실하다는 건 눈치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라고 하시더군요. 장모님은 딸이 사위를 외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장모님도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하시면서 그러니 앞으로 장모님이 저를 받아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이요? 그래도 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장모님은 힘들어도 어쩌겠나 다 내 딸과 자네를 위한 거야. 그러면서 장모님이 더 해달라고 하여 우리는 2번 더 관계를 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는 다른 체질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제가 큰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저도 성인이 되어 소극적인 성격에서 대범한 성격으로 변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를 처음 사귀게 되었고, 처음으로 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처음이 아니었지만 너무너무 힘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관계를 그만둘까 하고 물었지만 여자친구는 그만두지는 말라길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이후 여자친구는 저에게 참 잘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쯤 선을 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여자인데 홀어머니가 재산이 좀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나 있을까? 하고 좋은 말로 거절을 했는데 저에게 계속 만나보라고 권유를 하더군요. 그래서 선을 봤는데 서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관계로 발전하여 혼담이 오가는 사이가 되었어요. 아내는 저와 꼭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저와 일을 한번 치른 후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내와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아내의 집에 처음 인사를 갔는데 다정한 모습의 장모님이 너무도 자상하게 저를 대해주셨거든요. 외동딸인 아내와 함께 살면 정말 자상한 엄마 같은 장모님이 생길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말도 무뚝뚝하고 전형적인 경상도 아줌마입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장모님은 말씀도 조용히 하시고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미소 지으며 웃어주시는 장모님께 저는 호감을 넘어 감사하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저희는 처가와 한 동네에 집을 마련해서 살았어요. 집은 장모님께서 해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장모님께 큰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혼해서 아내와 알콩달콩 신혼을 보내며 살고 있는데 저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머리를 자르러 동네 미용실에 갔는데 미용실 아줌마와 동네 아줌마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장모님이 노래방을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용실 아줌마는 저기 저 건물 뒷집에 사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집이 장모님이 혼자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지인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돈도 많은 여자가 노래방 도우미 일을 왜 할까 하더군요. 확인된 사실이 아니니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관계를 못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점차 적응을 했고 저와 관계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신혼여행에 가서 관계에 대한 얘기를 아내는 장모님에게 다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아내는 배가 불러 저와 더 이상 관계하기가 힘들게 되었어요. 출산하고 몸을 추스릴 때까지만 참아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회식이 있던 날, 저는 부장님의 온갖 수발을 다 들었습니다. 술도 따라 드리고 하다 보니 어느새 술자리가 끝이 나더군요. 부장님은 저에게 함께 갈 곳이 있으니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부장님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노래방이었어요. 저는 부장님과 노래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에 도우미 2명이 왔는데 저는 너무도 놀라고 말았죠. 그중 하나가 장모님이었어요. 장모님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모두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부장님은 이 차를 가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부장님이 돈을 낼 테니 저와 장모님도 이 차를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저에게 부장님은 갈 거면 다 같이 가는 거야 안 그래? 부장이 낸다는데 안 가? 라고 하니 장모님이 부장님이 가라면 가야죠. 이렇게 말을 가로채며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노래방에서 나와 모텔로 갔습니다. 부장님은 방으로 들어가면서 저에게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하더군요. 그때서야 저는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하고 물었습니다. 장모님은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장모님은 기가 막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너무도 외로워서 일을 했다고 했어요. 박서방 나도 여자야 나를 이해해 줄 수 있겠나? 저는 그냥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원하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한참 눈을 마주하고 있다가 우리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일을 치르고 나서 솔직하게 장모님께 말을 했습니다. 장모님과 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장모님은 자네 실하다는 건 눈치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라고 하시더군요. 장모님은 딸이 사위를 외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장모님도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하시면서 그러니 앞으로 장모님이 저를 받아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이요? 그래도 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장모님은 힘들어도 어쩌겠나 다 내 딸과 자네를 위한 거야. 우리는 2번 더 일을 치르고 우리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모님을 집에 모셔다 드렸어요. 그 후로 장모님은 저에게 하루에 몇 번씩 문자를 보내더군요. 점심 먹었나? 몸 상하지 않게 쉬엄쉬엄 일하게 하시면서 연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아내는 장모님 집으로 들어가 있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함께 들어가서 지내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술자리가 많아서. 술 먹고 늦게 들어가면 장모님께 신뢰가 된다고 했지만 그건 저의 핑계였습니다. 그 후 저는 퇴근길에 처가에 들러서 아내를 보고 집으로 돌아오며 지냈습니다. 장모님은 반찬을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저희 집에 거의 매일 오시더군요. 반찬은 제가 처갓집에 들렀을 때 주셔도 되는 건데 말이죠. 장모님은 반찬을 가져다 준다고 저희 집에 올 때는 한껏 멋을 부리고 오셨습니다. 저는 계속 모른 척을 했습니다. 결국 장모님은 자네 그날 이후로 못했을 텐데 괜찮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힘들지만 어쩔 수 있나요? 참아야죠. 제 말을 듣고 장모님은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안 되겠네 이러다 자네 일 나겠어 이렇게 말하더니 저를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과 저는 일을 치루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장모님은 거의 매일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어머니 안 힘드세요? 힘드실 텐데 이렇게 말하면 아닐세 괜찮네 이렇게 대꾸를 하셨습니다. 아내가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저는 장모님 집에서 지냈습니다. 매일같이 보양식을 해주는 장모님은 낮에는 조리원에 가서 아내와 있다가 제가 퇴근하고 나면 보양식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는 장모님이었습니다. 아내가 몸을 추스린 후에도 장모님은 은근히 뜻을 내비추더니 자네 요즘에는 송현이가 잘 받아주나? 이런 말을 하며 말끝을 흐리더군요. 결국 장모님은 저에게 하자고 하시네요. 저는 장모님과 관계를 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매일같이 응원 문자를 보내줍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집에 들러 반찬을 가져가라 하시죠. 장모님 댁에 들르면 2시간 정도 있다가 집으로 옵니다. 장모님은 언제든 힘들면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십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장모님이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본능에 따라 장모님과 거사를 치르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은 은근 즐기더라고요. 장서방 이러면 안 돼 하는 이런 말을 중간중간 했지만 장모님의 행동은 말과 정반대였습니다. 일을 치르고 저는 장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모님은 계속 저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는데 그 눈빛은 참 순수해 보였습니다. 장모님은 제 등을 쓸어내리며 숨고르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외도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고 했더니 장모님은 말없이 제 등을 쓸어내리기만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6년 된 남자입니다. 아내랑 둘이 살다가 장인 어른께서 사고로 돌아가시고 장모님과 함께 산 지는 3년이 되어 가네요. 갑작스런 사고로 남편을 잃고 외롭게 지내시는 장모님의 모습을 보며 아내는 장모님과 함께 살자고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저는 자신이 없다고 했지만 이혼을 하고서라도 자기 엄마를 모셔야겠다는 아내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장모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회사에서 인정받고 연봉도 높은 만큼 야근도 많고 직업상 출장도 잦은 편이죠. 출장을 갈 때는 짧게는 2박 3일 길게는 한 달도 갑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장모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망설였어요. 아내가 출장을 가면 장모님과 둘이서 지내기 불편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만큼 능력 있는 아내와 헤어지는 것이 아깝기도 했죠. 복잡한 마음에 고민을 하다가 장모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연세가 있는 분들은 다 그런 건지 장모님은 집에서는 속옷을 입지 않고 지냈습니다. 여름에는 민망해 눈을 어디 두어야 할지 모를 때도 많았죠. 저는 그것이 왕성한 편인데 아내가 출장이 잦다 보니 참기가 힘들었어요. 그날은 집에 좀 늦은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내는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집에 혼자 계실 장모님을 위해 집 근처 빵집에서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빵을 사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가려고 했지만 장모님이 씻고 계셔서 저는 소파에 앉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술기운에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장모님은 씻던 그대로 나오셨어요. 아마도 제가 귀가 전이라 생각해서 그랬나 봐요. 저는 장모님을 보고 곧바로 눈을 돌렸고 장모님은 다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한동안 나오지 않고 있던 장모님은 옷을 안 가져왔으니 잠시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던 장모님은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버리더라고요. 저는 장모님의 모습을 보고 본능에 따라 장모님과 거사를 치르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은 은근 즐기더라고요. 장서방 이러면 안 돼 하는 이런 말을 중간중간 했지만 장모님의 행동은 말과 정반대였습니다. 일을 치르고 저는 장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모님은 계속 저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는데 그 눈빛은 참 순수해 보였습니다. 장모님은 제 등을 쓸어내리며 숨고르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외도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고 했더니 장모님은 말없이 제 등을 쓸어내리기만 했어요. 저는 미안한 마음에 밖으로 나간 다음 모텔에서 며칠간 출퇴근하며 지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며칠 후에 집에 들어갔더니 장모님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고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갔어요. 장모님은 한숨을 쉬더니 무표정으로 TV만 보고 계셨습니다.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고 있는데 장모님이 씻고 오라고 하더군요. 말없이 씻고 와서 저는 장모님에게 죄송하다고 했어요. 죄송하다는 말로 될 일이 아닌 것은 알았지만 일단 사과는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저보고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한 대 맞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장모님 곁으로 갔습니다. 장모님은 자네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아는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는 할 말이 없었죠.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 장모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나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날 있었던 일은 모두 있고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마음 둘 곳 없는 나와 함께 살아준 것이 고마워. 그냥 넘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꼭 비밀로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이해한다고 하셨어요. 혈기왕성한 나이에 아내가 집에 있는 날이 별로 없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냐 하며 이해는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해야지. 그렇게 행동부터 하면 내가 얼마나 놀라겠냐 하시고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그리고 김서방 내 딸 눈물 나게 하면 안 돼 하시는데 저는 무슨 뜻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해 있는 저에게 장모님은 내가 안 해주면 내 딸 두고 다른 여자 만날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한숨을 쉬셨어요. 장모님의 눈에 눈물이 고여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장모님과 방으로 들어가서 또 회포를 풀었네요. 며칠 후에 와이프가 출장에서 돌아왔는데 많이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와이프는 오후에 집에 와서 낮잠을 자다가 퇴근한 저를 맞아주었어요. 함께 저녁을 먹고 자려고 하는데 와이프는 피곤하다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건드리지 말라는 뜻으로 알고 그냥 잤죠. 장모님은 나름의 룰을 정했어요. 아내가 출장을 갔을 때만 허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야근도 많고 늘 피로를 달고 사는 사람이라서 출장 기간이 아니라도 저와 관계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말이죠. 저는 와이프가 출장이 잡혔다는 말만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와이프가 출장을 가면 장모님이 허락을 해주니까요. 장모님은 항상 수동적이었는데 언젠가부터는 한숨 소리에 앓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저를 자주 부르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이때만이라도 나를 김서방이라 부르지 말고 이름을 불러달라고 했더니 저를 민성 씨라고 부르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장모님은 와이프가 야근을 하는 날에도 허락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수동적이었던 장모님은 점점 능동적이 되었습니다. 6개월 정도 후에 장모님이 저에게 고맙다고 하더군요. 제 덕분에 여자가 된 기분이라고. 장인 어른을 그렇게 보내고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삶을 놓아버리려고 했을 때 저와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일 때문에 삶의 의지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원할 때는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을 테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장모님의 말에 저는 장모님과 함께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운명이라 생각하라고 하시며 자네가 날 살렸으니 자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장모님과 이렇게 지낸 지도 꽤 시간이 지났네요. 장모님은 저의 장난도 잘 받아줍니다. 아내가 있을 때도 가끔 장모님과 장난을 치곤 하는데 아내는 저에게 자기 엄마에게 잘해줘서 고맙다고 하며 자기도 저에게 더 잘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약간 혼란스럽기는 하네요. 지금 이 생활이 모두가 행복한 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친구의 어머님은 혼자서 많이 외로우셨던지 비디오를 보며 스스로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서로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란 아줌마는 황급히 이불을 덮어 몸을 가리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저는 다 보고 말았습니다. 정연아, 이거 못 본 걸로 해줘. 어머니 혹시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줌마, 현수한테는 아무 말 안 할게요. 대신에 제가 아줌마를 도와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아줌마는 제 말에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엔 아줌마도 뜨겁게 받아주더라고요. 한 번 하는 것이 어려웠지. 많은 시간을 혼자 외롭게 보내온 아줌마가 저를 받아들이는 시간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머니와 저는 뜨거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아줌마가 정말 좋아하더군요.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아줌마 언제든지 외로울 때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아줌마는 만족하셨는지 너무 좋았다며 제게 한 번 더 해달라더군요. 그 후 아줌마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저를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2살의 대학생이며 군 입대 영장을 받아놓고 군 입대를 기다리는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친해진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저와 취미도 비슷하고 말도 잘 통했고 무엇보다 같이 게임을 하면서 더 친해졌어요. 수업 끝나고 시간이 날 때마다 같이 PC방을 다니면서 게임을 했고 술도 같이 마셨습니다. 20살이 넘어서 알게 된 친구였지만 오래된 친구처럼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여자 취향도 비슷했기 때문에 같이 술 마시다가 여자도 헌팅해서 같이 놀고 서로 잘 되는 여자 있으면 눈치껏 알아서 빠져주는 등 우리는 오랜 친구처럼 죽이 너무나 잘 맞았어요. 마치 제 영혼의 단짝을 만난 것처럼 이 친구와 하는 모든 일이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친구는 집에 어머니랑 둘이 살고 있었어요. 친구의 아버지는 친구가 어릴 적에 이혼을 하셔서 어머님이 혼자 친구를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유로운 분위기였고 친구네 집에 놀러 가는 것도 부담이 별로 없었어요. 친구는 저처럼 게임을 좋아해서 집에 PC방처럼 만들어 놓고 즐긴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새로운 컴퓨터도 한 대 더 들여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PC방 갈 필요 없이 자기 집에서 같이 게임하자고 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님께서 방에 간식도 잔뜩 채워 넣어주셨고 이 친구가 매일 PC방 가서 늦게 들어오니까 집에 일찍 오라는 의미로 그렇게 방을 꾸며주신 것 같았어요. 그런 친구의 어머니가 저는 너무 부러웠습니다. 친구는 자기 엄마가 엄청 개방적이고 사고가 열려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한참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의 어머님이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들 집에 들어왔어?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생각보다 좀 젊어 보이는 목소리였어요. 밥은 먹었니? 누가 같이 왔나 봐. 저는 어머니 목소리에 하던 게임을 멈추고 나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수 친구 박정연이라고 합니다.
어머님은 제 이름을 친구에게 들어본 적 있었는지 엄청 반가워하셨어요. 어머, 너가 정연이구나.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 천천히 놀다가 가. 친구의 어머니는 어릴 적에 결혼을 하셨던 건지 나이가 많아봐야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얼굴도 너무 예쁘시고 몸매도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군살도 거의 없이 늘씬한 몸매였는데 이런 엄마랑 사는 친구가 갑자기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친구 방에서 다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어머님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얘들아 나와서 밥 먹고 해. 제가 와서 그런 건지 불고기도 있었고 다른 반찬도 화려하더라고요. 아들 이것도 좀 먹어봐. 정연이 너도 많이 먹어. 친구의 밥 위에 반찬을 올려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친구가 부러워지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나는 친구네 집에 더 많이 놀러 갔습니다. 친구와 놀기 위해서도 그랬지만 어머님을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저는 대신에 친구에게 술을 많이 사주곤 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밖에서 늦게까지 친구랑 술을 먹고 둘 다 너무 취해서 친구네 집으로 가서 같이 잠이 들었어요. 우리 집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꽤 멀었기 때문에 택시비도 아까웠고 그냥 친구가 자기 집으로 가서 자자고 해서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친구는 침대에서 자고 저는 방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다가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잠에서 깼어요. 새벽 늦은 시간이었는데 어머님 방이 살짝 열려 있고 불이 켜져 있어서 저도 모르게 불빛에 이끌려 방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친구의 어머님은 혼자서 많이 외로우셨던지 비디오를 보며 스스로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가 술도 좀 취했겠다. 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서로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란 아줌마는 황급히 이불을 덮어 몸을 가리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저는 다 보고 말았습니다. 정연아 이거 못 본 걸로 해줘. 저는 아줌마가 남편도 없이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제가 도와드릴까요? 지금 생각해봐도 어처구니 없는 소리지만 그때는 제가 술을 많이 먹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아줌마가 완전 제 스타일이고 너무 예쁘기도 한 것이 제가 맨정신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했고요. 아줌마 현수한테는 아무 말 안 할게요. 대신에 제가 아줌마를 도와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아줌마는 제 말에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저는 아줌마의 오케이 사인을 보고 그대로 달려들었고 제가 먼저 퐁을 했더니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엔 아줌마도 뜨겁게 저를 받아주더라고요. 한번 고삐가 풀리는 것이 어려웠지. 많은 시간을 혼자 외롭게 보내온 아줌마가 저를 받아들이는 시간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머니와 저는 뜨거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아줌마가 정말 좋아하더군요.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혹시라도 옆방에 있는 친구가 들을까봐 둘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손으로 서로의 입을 틀어박았어요. 아줌마 언제든지 외로울 때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아줌마는 만족하셨는지 너무 좋았다며 제게 마무리로 한 번 더 퐁을 해주더군요. 저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와 다시 친구 방으로 들어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줌마가 우리를 위해 해장국을 끓여놨더라고요. 우와 엄마가 끓인 해장국 진짜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알고 준비했어? 친구 얼굴을 보는 것이 조금 미안했지만 아줌마와 저는 그때도 묘한 눈빛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친구 몰래 아줌마의 번호를 얻어내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친구 없을 때 따로 만났어요. 친구가 약속이 있어서 자리를 비울 때면 밤낮 없이 저를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오늘은 아줌마가 자기 아들이 외박하고 돌아올 거라면서
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모처럼 마음 놓고 아줌마와 거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줌마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저를 부릅니다. 정말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러나 저는 어차피 이번 학기 끝나면 군대를 가야 하니 너무 아쉽습니다. 이 아쉬움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아줌마가 어떻게 지낼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군대 갔다 와서 조금 쉬다가 복학하면 조용히 학교 생활만 열심히 해야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는데 묘한 기류가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고 시아버지가 저와의 관계를 집요하게 요구했어요. 결국 엉겁결에 저도 모르게 아버님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저도 더 이상 시아버지의 손길을 마다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비밀스러운 그러면서도 자유스러운 시아버지와의 관계가 지속되었고 이제는 저도 별 거부감 없이 시아버지의 요구를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아버지 강요에 마지못해 응하는 척하면서 아버지와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요새는 부부인 양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매일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단둘이 살다 보니 자유스럽기도 하고 남을 의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시아버님과의 관계를 그 이후로 계속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버님과 관계를 하면 점점 기분이 좋아지고 남편과 예전에 어떻게 사랑을 나눴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의 가정주부로 결혼 3년 차에 접어들었고 아직 아들은 없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1년쯤 되었을 때 회사 사정으로 해외 근무차 지난해 10월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지금은 65세인 시아버지와 단독주택에서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초부터 홀로 되신 시아버지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도 없이 심지어 시아버지까지 모시고 살고 있는 제가 안쓰럽고 미안하셨는지 저 불편하지 말라고 거의 매일같이 외출하며 친구들을 만나서 식사까지 하고 들어오시려고 애를 써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모습에 오히려 제가 더 죄송하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상이 평온하고 행복하다 느끼며 살아오고 있던 저에게 야릇한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한 건 얼마 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홀로 계신 시아버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한창 신혼의 단꿈에 푹 빠져 있어야 될 새댁이 남편도 없는 집에서 시아버지 수발하며 독수 공방하는 제 처지가 불쌍하다고 느꼈던 걸까요? 요즘 들어 제가 부엌 일을 하고 있으면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제 등 뒤로 다가와서는 우리 며느리 고생하네, 우리 며느리가 제일 이뻐라는 칭찬과 더불어 가끔 제 어깨나 등을 토닥여 주시는데 저도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평소 자상하신 시아버지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도 했지만 그런데 저만의 착각이나 오해일 수 있겠지만 저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농도가 짙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주말 오후에 집에서 간단히 국수로 점심을 해 먹고 빨래를 널고 있는 저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시아버지의 시선이 느껴져서 혹시 뭐가 필요하신 건가 해서 아버님 뭐 드려요? 라고 했더니 아버님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당황해 하시면서 급하게 자리를 피하시곤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중에 거울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긴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치마가 안으로 말려 올라가 있었다는 걸요. 딸도 아닌 며느리에게 속옷이 보인다는 말씀을 참 하시기 어려웠던 걸까요?
그날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오후 내내 낮잠만 주무신 아버님께 죄송한 마음에 저녁에 소고기를 구워드리면서 막걸리 한 잔을 따라 드렸습니다. 아들 없이 며느리하고 지내기 불편하지 않으시냐고. 아버님께서 편하게 대해주셔야 저도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요. 제가 먼저 그렇게 다가와 주는 게 아버님도 무척 기분이 좋으셨는지 평소 주량보다 조금 더 드시더니 살짝 취하셨나 봐요. 저녁 다 먹고 주방에서 그릇들 정리를 하려는 저와 마주쳤는데 잘 먹었다고 애써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포을 하셨습니다. 전 순간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어색한 미소를 보이며 조용히 네네 하고 대답만 했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날들이 며칠 흐르고 하루는 시아버지께서 친구분들 모임에서 얼큰하게 술에 취해 들어오셨는데 그날 무슨 이유에서 기분이 너무 좋으셨는지 집에 오시자마자 아가 많이 힘들지? 홀시아버지 모시기 힘들지? 하면서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생일도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고 뭘 좋아할지 몰라 직원이 추천해줬다면서 열어보니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주말에 같이 가서 바꾸자고요. 저도 살다 보니 제 생일인 것도 까먹고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괜히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살짝 안고 등을 토닥여 주셨는데 시아버지의 손이 그곳을 스치는 게 느껴졌습니다. 원래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도 같이 식사 한 번씩 하고 오는 날이면 제가 집에 갈 때 한 번씩 퐁을 해주셨거든요. 시아버지의 표정 변화가 없길래 술 기운에 모르시나 보다. 일부러 그러시는 건 뭐 당연히 아닌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건지 뭔지 저도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한 번씩 왠지 더 힘을 줘서 앉는 게 느껴지기도 하면서 저도 묘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는데 때마침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생일 축하한다고 내년 생일에는 꼭 같이 즐겁게 보내자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하며 그렇게 조용하면서 감격스러운 저의 생일날이 지나갔습니다. 얼마 전 계단을 내려오다 시아버지께서 넘어지셨는데 다행히 부러진 곳은 없었지만 팔로 몸을 지탱하려다가 그게 부담이었는지 손목에 살짝 금이 가서 왼쪽 손에 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오른쪽은 아니었지만 깁스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이 어렵더라고요. 여름이 다가오니 땀도 많이 나서 자주 씻고 옷도 갈아입어야 하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요. 팔 쓰는 게 부자연스럽다 보니 어깨가 많이 결린다고 하셔서 하루는 제가 어깨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근데 고맙다며 시아버지께서 고맙다 아가 하시며 제 손을 토닥토닥 하시는데 제 손을 한참 동안 쓰다듬으시더라고요. 그 순간 시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는데 묘한 기류가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과일 가져오겠다며 주방으로 자리를 피했고 시아버지도 이제 시원하다면서 TV 채널을 돌리기 바빴죠. 주말이면 가고 싶은 친정이 없는 저로서는 시아버지 모시고 시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한정식집을 한 번씩 가곤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백화점에 들러 재킷을 하나 사드리면 참 좋아하셨죠. 제가 어릴 때부터 아빠 없이 자라 항상 아빠랑 팔짱 끼고 데이트하는 딸들 모습을 제일 부러워했거든요. 다정한 남편과 자상한 시아버지까지 결혼 잘했단 소리 들어가며 내 인생에 이제야 행복이 찾아왔구나 생각도 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어색해하지 않게 제가 먼저 팔짱 끼고 외출을 하면 어느 순간부터 왠지 모르게 예전이랑 다른 느낌이 납니다. 시아버지 팔이 제 몸을 향해 슬쩍슬쩍 움직이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번씩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으면 시아버지께서 뭐 도와줄 일이 없냐며 다가오셔서 제가 다듬고 있던 파도 썰어주신다며 제 손에서 뺏어가기도 하고 설거지도 한 번씩 도와주셨습니다. 이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어느 날 시아버지가 저와의 관계를 집요하게 요구했어요. 결국 엉겁결에 저도 모르게 아버님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그러나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시아버지의 손길을 마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비밀스러운 그러면서도 자유스러운 시아버지와 저의 관계가 지속되었고, 이제는 저도 별 거부감 없이 시아버지의 요구를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아버지 강요에 마지못해 응하는 척하면서 아버지와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요새는 부부인양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매일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단둘이 살다 보니 자유스럽기도 하고 남을 의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분명 적절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기도 했어요. 두근거리는 가슴을 달래며 울기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시아버님과의 관계를 그 이후로 계속 가졌습니다.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서 이렇게 계속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버님과 관계를 하면 점점 기분이 좋아지고 남편과 예전에 어떻게 사랑을 나눴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공기업을 퇴직하시고 경제적으로 엄청 부유하진 않아도 풍족한 생활이기도 했고, 연세에 비해 젊은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어려울 거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아줌마와 관계를 하고 싶어졌어요. 그동안 즐거운 관계도 가져봤지만 이렇게까지 하고 싶다는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갑자기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줌마와 즐거운 관계를 가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지만 계속 한 번만 하자고 하니 결국에는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안 했었습니다. 한번 풀어보자는 생각뿐이었는데 막상 하고 나니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잠에 들었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아줌마는 민망해하며 술에 취해 서로 실수한 것이니 잊자고 하더군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겐 비밀로 하고 특히 친구에게는 아줌마에 대해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우리의 관계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행복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늘 최고였어요. 하지만 불만이 있다면 한 번밖에 못 한다는 것입니다. 즐겁게 만족을 시켜주고 관계를 하다 보니 보통 한 번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 하고 나면 아줌마는 늦었다며 잘 자라고 하고는 자기 집으로 가 버리거든요. 한 번 더 하자고 하면 다음에 해 하면서 가버리니 너무 아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친구 엄마를 좋아하는 올해 30살이 된 남자입니다. 나는 지금 친구 엄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한 중견 회사에 취업을 해 본사 생산 공장에서 대리로 근무 중이었어요. 당시 생산팀에서는 신규 채용이 이루어져 조금 소란스럽더군요. 저의 팀은 다른 부서에 비해 여성 채용이 많아서 늘 관심사였는데 비정규직 채용이라 실습생을 1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뽑아서 더 그랬을 겁니다. 이번에는 어떤 여자들이 들어왔을까? 좀 어리고 참한 여자였으면 좋겠는데 그 시기는 평소보다 더 타부서 남직원들이 생산 현장을 기웃거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주야 교대 시간이 되었을 때 제가 하는 일은 자재 물류 관리라 생산팀 교대 시간에 자재 관리를 위해 현장에 들어가는데 그 시간에는 생산팀은 교대를 위해 모든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조회를 합니다. 평소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자재 박스를 캐리어에 실어 나르던 중에 나는 낯익은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과 아주 닮은 얼굴이라서 긴가민가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지켜보다 나는 인사팀 직원에게 부탁해서 새로 들어온 비정규직 직원들 이력서를 보게 되었는데 의심이 곧 확신이 되었습니다. 우리 공장 주변에는 들판이 많았는데 점심시간이면 식사를 마친 아줌마들이 종종 운동 삼아 산책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날도 점심시간에 그녀가 홀로 주차장을 가로질러 산책 중인 것을 발견하고 저는 그녀에게 달려갔어요. 뒷짐을 진 채 꽃길 사이를 유유히 걷는 그녀의 뒤로 가서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영수 어머니 맞으시죠?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의 엄마였습니다. 고등학교 진학 후 처음 친해진 친구라 자주 집에 놀러 가다 보니 얼굴이 익숙해서 못 알아볼 리가 없었지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나를 보고 훔친 놀란 그녀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하네요. 저 기억 안 나세요? 고1 때 영수 짝이었던 경훈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맨날 학교가 끝나면 친구 집에 놀러 가서 밥을 얻어 먹었었는데 나는 그저 동양 사람을 만나 반가움이 있을 뿐인데 그녀는 어째서인지 그 상황에 불편한 기색을 하더니 이따 일 끝나고 이야기합시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 이해 좀 하시고 모른 척 해주세요 하고는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의아하긴 했지만 그렇게 말을 하니 일단 따르기로 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자재 쪽이라 퇴근 시간이 생산팀보다 30분 정도 늦습니다. 재고를 체크하고 신규 발주를 하다 보니 퇴근 시간이 조금 늦습니다. 생산팀은 보통 통근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줌마도 퇴근을 했겠거니 하고 느긋하게 주차장으로 갔는데 정문 기둥 뒤로 누군가 기웃기웃 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가보니 아줌마였어요. 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줌마를 태우고 우리는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졸업을 하고 한참 시간이 지났으니 당연히 가족이 이쪽으로 이사를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혼 사유는 안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아줌마의 사정을 듣게 되었고 회사에서는 모른 척하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데려다 주려는데 마침 그녀가 내 자취방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50m 정도 떨어진 원룸 건물에서 살고 있었어요. 가까이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출퇴근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퇴근 후 근처 편의점이나 포차에서 가볍게 맥주도 마시며 지내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5월 어느 주말 토요일 밀린 청소와 빨래를 하고 있는데 점심때가 되었을 무렵 아줌마에게서 카톡이 날라오더라고요. 점심 먹었냐고 하더군요. 밀린 빨래를 돌리고 이제 먹으려고요 했더니 아줌마가 돼지찌개 좀 해놨는데 줄까? 먹을래 했습니다. 저는 주시면 좋죠 하니까 알았어 기다려 톡을 주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급히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어보니 아줌마가 김이 나는 냄비를 양손에 들고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줌마가 다급히 밀치고 들어와 냄비를 놓고 물에 손을 식히던 모습이 어찌나 우습던지 찌개만 주시고 다시 돌아가시려던 아줌마와 같이 밥을 먹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먹는 집밥이 너무 맛이 있어서 혼자 2그릇이나 먹었습니다. 그 후에 아줌마는 주말이면 반찬이나 찌개 국 같은 걸 해서 나눠주셨고 그럴 때마다 내 방에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술을 가지고 와 내 방에서 TV를 보며 술을 마시곤 했어요. 그리고 친구 엄마와 저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내 방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아줌마가 영화를 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영화를 보다 보니 시간이 제법 늦어졌습니다. 밤 1시가 넘어 집으로 가려 하시길래 늦었으니 그냥 자고 가시라고 했습니다. 아줌마도 좋다고 하여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데
갑자기 아줌마와 관계를 하고 싶어졌어요. 그동안 즐거운 관계도 가져봤지만 이렇게까지 하고 싶다는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갑자기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줌마와 즐거운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지만 계속 한 번만 하자고 하니 결국에는 저를 받아주더군요. 솔직히 기대는 안 했었습니다. 한번 풀어보자는 생각뿐이었는데 막상 하고 나니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잠에 들었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아줌마는 민망해하며 술에 취해 서로 실수한 것이니 잊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난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만족감을 잊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끈질기게 아줌마를 설득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만족을 했는데 하며 저는 아줌마를 정말 좋아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은 끈질긴 설득 끝에 다른 사람에겐 비밀로 하고 특히 친구에게는 아줌마에 대해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우리의 관계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행복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늘 최고였어요. 때로는 주말에 바닷가나 계곡 같은 곳에 당일로 여행을 가서 관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만이 있다면 한 번밖에 못 한다는 것입니다. 즐겁게 만족을 시켜주고 관계를 하다 보니 보통 한 번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 하고 나면 아줌마는 늦었다며 잘 자라고 하고는 자기 집으로 가 버리거든요. 한 번 더 하자고 하면 다음에 해 하면서 가버리니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러던 중 기회가 왔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줌마에게 큰 타격이 오게 되었어요. 저는 정규직이라 괜찮았지만 비정규직인 아줌마는 조업 제한에 걸려 출근을 못하니 당장 수입에 지장이 생긴 겁니다. 하루는 관계를 마치고 아줌마가 월세, 공과금에 이것저것 걱정을 하시길래 기회다 싶어서 제가 아줌마에게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그동안에도 몇 번 말을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는데 상황이 그렇다 보니 아줌마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정말 괜찮겠어? 같이 지내도 돼? 하며 물었습니다. 나는 무조건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줌마는 우리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비워둔 옷장과 서랍에 아줌마의 옷가지들을 정리하고 나오니 아줌마는 냉장고 정리를 하고 가재 도구들을 깨끗이 씻어 진열장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달려가 한번 하려고 하니 갑작스러운 나의 행동에 아줌마가 놀라며 야, 갑자기 왜 이래 정리 중이잖아? 잠깐만 있어봐요. 약간의 실랑이 끝에 나는 힘차게 진입을 했습니다. 너 이러려고 같이 살자고 한 거지, 응? 이젠 같이 사니까 참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줌마는 못 말린다는 듯 내 팔을 한 대 툭 치고는 나를 받아주더군요.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52살이 되어버린 아줌마와 함께 살면서 좋은 점은 밥이 맛있어요. 나는 늘 혼자 회사밥 식당밥 즉석 음식만 먹다가 아줌마가 차려주는 집밥을 먹으니 절로 기운이 넘쳐나더라고요. 그기도 힘이 넘쳐났습니다. 엄마가 한 명 더 생긴 겁니다. 밤에는 즐거운 관계를 하지만 평소에는 엄마처럼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시고 건강 상태라던가 영양제 등을 챙겨주십니다. 결혼하라는 잔소리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서로 요구하고 부탁을 할 수 있어 좋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위가 잠 잘 곳을 마련해 놓고 저는 먼저 자겠다고 말하고 혼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한참 깊은 잠에 들어 있어야 하는 새벽이었지만 느껴지는 인기척에 잠에서 깨고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 옆에 제가 마련해준 방에서 자고 있어야 할 사위가 있었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술이 너무 취해 제 정신을 못 챙기는 건가 싶더군요. 이러다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하고 긴장되었지만 그래도 여태껏 제가 봐온 사위를 믿기에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최대한 사위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무슨 일이냐고 침착하게 물었는데 사위는 갑자기 제게 달라들더군요. 그 심약하고 바른 생활만 하던 사위에게 이런 면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반쯤 포기하고 저는 두 눈을 꼭 감은 채 사위에게 허락하고 사위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뭘 해도 좋다고 허락하고 사위의 모든 것을 받아주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50대 중반이 되는 여자입니다. 제가 20살 때 남편과 저는 서울로 무작정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빈털터리로 시작해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한 칸 방에서 시작해 조금씩 아끼고 모았더니 결국에는 내 집까지 장만하게 되었어요. 남편과는 같이 고생해온 만큼 백년회로 할 줄 알았는데 집이 생기고부터 자기 할 일은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건지 내가 여태까지 반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맞는지 싶을 정도로 변하더라고요. 남편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필요할 때 나가서 돈도 벌어오고 했는데 이 집이고 뭐고 전부 자기 거라고 하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때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남들처럼 둘 낳아서 잘 살고 싶었지만 생활이 힘들다 보니 한 명도 버거워서 딸 하나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혼은 어차피 딸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했으니 양육권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의논할 것도 없었습니다. 딸은 아빠가 아니라 저를 택했고 그렇게 딸이랑 저랑 둘이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딸은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좋아서 항상 남자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들어가고부터는 남자친구라며 엄마인 저에게 전부 다 소개를 시켜줬지요. 딸이 남자 보는 눈이 정말 형편없더라고요. 앞길이 창창하고 잘 배운 사람들은 애초에 관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을 나오지 않아서 대학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딸이 연애한답시고 골라오는 남자들은 하나같이 왜 그 모양인지 하나같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젊은 나이인데 결혼까진 하지 않겠지 싶었는데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작은 일에도 쉽게 실증을 내는 딸이라 남자친구한테도 쉽게 실증을 내더라고요. 문제는 우리 딸이 다른 건 다 쉬어도 연애만큼은 쉬는 적이 없었어요. 어제 남자친구라고 저한테 누굴 소개하면 다음 날에 다른 남자를 또 남자친구라며 저한테 소개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모두 몇 명이었는지 제 기억에 남는 사람들만 해도 제 손과 발을 다 합쳐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래도 결혼만큼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이랑 연애하길 바랬지만 연애관이 쉽게 바뀌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 딸이 어디서 본 건 있는지 연애랑 결혼은 따로 생각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딸은 취직도 안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남자친구가 아니라 결혼 상대를 소개시켜준다고 저를 불러내더니 어디서 이런 사람을 만났는지 여태껏 소개받은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멀쩡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신머리도 똑바로 박혀있는 듯 했고 직장도 제법 이름 있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딸이 어떤 남자들만 골라서 만나왔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 상대라고 데려온 사위를 처음 봤을 때는 안도감도 들고 한편으로 너무 기쁘기까지 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었으니 사위가 직장도 안정적이고 다 좋지만 가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당장 지낼 곳이 없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 집에서 처가살이를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사위가 힘들게 자라왔지만 예의가 참 바르더라고요. 사실 제가 집을 팔아서라도 살 곳을 마련해주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사위는 처가살이 하는데 실은 내색하지 않고 같이 사는 동안도 저한테 참 잘했어요. 자기한테 없던 부모나 마찬가지라며 그만큼 저에게 효도하겠다 했어요. 아무튼 딸도 결혼을 했고 사위가 처가살이를 하게 되면서 제 품에 끼고 살게 되니 그거 하나만은 좋더군요. 딸 내외가 내 집에 들어와 살고 있는 동안은 정말 매일 행복했습니다. 그 순간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저도 동네에 아는 사람들 가게에 나가서 소일거리를 해주고 생활비를 벌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동네에서 잘하는 사람이 다니는 공장에 가서 하루같이 일을 하고 일당을 받아오는 예정이 있어서 아침 일찍부터 나갔어요. 그런데 공장에 도착하니 갑자기 공장 설비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일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날은 그냥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딸 부부가 쓰는 방에서 딸 아이의 앓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사위는 분명히 한참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을 시간인데 들려서는 안 되는 소리가 들려오니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방문을 열어보니 우리 사위가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 만났을 법한 제가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이 방 안에 제 딸하고 같이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돈 번다는 핑계로 정말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구나 하는 후회가 들더군요. 딸은 절대 사위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얼굴에는 후회나 죄책감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들켜도 저한테 들켜서 다행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자식 부탁인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딸이 말한 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정말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더라고요. 그 사실을 숨기고 있는 제 자신에게도 자책감이 느껴지고 더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제 집을 딸한테 넘겨주고 저는 남은 재산 조금 처분해서 제가 나고 자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아직 시골집을 가지고 계셨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남겨주신 집인데 제가 서울 사람이 다 되었는지 처음에는 시골집에 적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는 친구들도 많았고 할 게 많았는데 이곳은 할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위에게는 미안한 소리지만 그래도 그 꼴 안 봐도 되니 마음이 편하더군요. 한편으로는 제가 아예 집을 나와버렸으니 오히려 맘 놓고 외간 남자들을 집에 들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고요.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렇겠지만 분명히 우리 사위는 아무 잘못 없고 딸한테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딸이 무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떨어져 살았는데 명절이고 생일이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더군요. 그나마 사위는 저한테 먼저 전화라도 합니다. 왜 안 오는지 이유를 물어보면 일이 바빠서라고 대답을 하지만 딸이랑 통화해보면 왜 안 오는지 그 이유는 사위가 아니라 딸한테 있었어요. 왜 이사를 가도 그렇게 멀리 떨어진 시골로 가버린 거냐면서 남편이랑 한 차에 타고 오래 있기 싫다고 하면서 그냥 명절 때는 안 가겠다 하더군요. 제 딸이지만 그때부터는 저도 정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도 시골 생활에 다시 적응하면서 서울 일은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사위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금 그쪽으로 내려가는 중이라고요. 명절도 아니고 내 생일도 아닌데 무슨 일로 오는가 싶었어요. 사위가 다른 게 아니고 자기 혼자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무슨 일로 오냐고 물으니 회사 출장이 잡혔는데 같은 지역이라서 간만에 숙소 안 잡고 장모님과 같이 저녁 식사라도 해야겠다며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음식은 제가 서울 살 적에 엄청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던 국밥집이 있었는데
그거 생각나실까봐 포장해 가지고 오는 중이니 밥도 차릴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신경 써주는 사위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리 회사 일로 출장을 왔다고 하지만 여기는 도심에서도 많이 떨어진 시골 동네인데 끝끝내 숙소 안 잡고 저희 집으로 오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제가 번거롭지 않게 식사도 포장해 오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제일 좋아하던 식당을 기억해서 거기 음식을 사오기까지 했으니 말이지요. 이렇게 자상하고 섬세한 남편을 두고 내 자식은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저러는지 싶더군요. 그래도 그동안 시골에서 혼자 지내느라 적적했는데 오랜만에 사람이 있으니 좋더군요. 그동안 혼자 시골에서 할 게 없어서 이것저것 만든 담금주가 있었는데 사위가 술을 좋아하는 건 알고 있어서 사위한테 술을 한두 잔 권했습니다. 사위는 사양하면서 계속 한 잔 한 잔 마시다 보니 어느덧 취한 듯 싶더라고요. 회사 일 때문에 다음 일도 봐야 할 텐데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니 그만 마시게 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사위는 이 정도 취하는 건 괜찮다며 계속해서 잔을 채우더니 계속해서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사위가 장모를 오랜만에 만나 나름대로의 반가움의 표시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위는 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오늘은 취했으니 내일 조용히 얘기하자고 말하고 사위가 잠 잘 곳을 마련해 놓고 저는 먼저 자겠다고 말하고 혼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한참 깊은 잠에 들어 있어야 하는 새벽이었지만 느껴지는 인기척에 잠에서 깨고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 옆에 제가 마련해준 방에서 자고 있어야 할 사위가 있었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술이 너무 취해 제 정신을 못 챙기는 건가 싶더군요. 이러다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하고 긴장되었지만 그래도 여태껏 제가 봐온 사위를 믿기에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최대한 사위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무슨 일이냐고 침착하게 물었는데 사위는 갑자기 제게 달라들더군요. 그 심약하고 바른 생활만 하던 사위에게 이런 면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반쯤 포기하고 저는 두 눈을 꼭 감은 채 사위에게 허락하고 사위를 받아들였습니다. 자식의 잘못을 나무라지 않고 피해버린 그 죄를 달게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사위에게 뭘 해도 좋다고 허락하고 사위의 모든 것을 받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사위가 그냥 결혼이고 회사고 다 놓아버리고 장모님과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골 동네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는 사위가 휴양차 내려왔다 하면 되지만 언제까지 이 상황을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제 자식이 잘못한 것을 제가 짊어지고 사위와 같이 살고 있지만 제가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오늘도 같은 고민을 하면서 잠에 들 것 같네요. 여러분의 조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아들이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우라고 하더군요. 화장실 급하니?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요, 다른 게 급해요. 그리고 아들이 저에게 한 번만 관계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차에서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을 손으로 만족시켜 주었죠. 저는 아들에게 귓속말로 집에 가서 편하게 하자. 현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집에 도착해서 보니 남편은 술에 취해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만취가 되어 귀가를 했나 봅니다. 아들이 제 팔을 잡고 끌어당겼습니다. 이젠 나도 몰라 마음대로 해. 우리는 밤새도록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저는 방 천장까지 몇 번을 오르내렸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새벽까지 일을 치르고 잠시 일어났을 때 저는 몸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어젯밤 새벽까지 현우 젊음을 채워주고 잠을 1시간 남짓 잤을 뿐이니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몇 시간이 지났을까? 아들의 손길이 느껴져 또 현우의 갈증을 채워주어야만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아들이나 마찬가지인 현우를 유혹했으니까요.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출장이 잦은 편이고 야근도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의 모습에 반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혼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도 헤어지지 못했어요. 한참 사춘기인 나이에 요새 애들답지 않게 저를 보며 수줍게 인사하는 현우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성실한 남편과 함께 살면서 저 아들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재혼이고 저는 초혼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보니 남편은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술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결혼 전에는 남편과 술도 함께 자주 마셨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남편은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식을 하고 나면 겨우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었고 아들인 현우와 함께 남편을 부축해 침대에 눕혀주어야 했죠. 주사가 없는 것을 다행이라 여겨야 할까요? 현우는 저를 참 잘 따라주었습니다. 현우는 저에게서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회사 일로 바쁜 남편을 대신해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아들이었어요. 내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이런 아들이라면 5명도 키우겠다 생각했습니다. 현우는 중고등학교 때 별다른 말썽 없이 잘 자라주었어요. 제가 설거지를 할 때 옆에서 종알종알 얘기도 해주고 공부할 때를 빼고는 제 옆에 와서 친구들과 있었던 일을 얘기해줘서 가정주부의 무료함을 달랠 수 있었어요. 현우가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니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뭔가를 아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엄마랑 아빠는 부부라기보다는 가까운 친구 사이 같아 이렇게 말하는 현우를 보며 많이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무뚝뚝한 아빠를 선택하고 나를 키워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는 현우에게 참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대학생이 된 현우는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어서 쓰겠다며 아르바이트를 하더군요. 솔직한 제 마음은 현우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집에 일찍 와서 저와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그 대신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현우는 곧바로 집으로 와서 제 일을 도와주며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습니다. 저도 언제인가부터 현우에게 제 속에 있는 모든 말을 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주말에는 현우와 영화도 보고 맛집도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면 저는 자연스럽게 아들의 팔짱을 끼고 함께 영화를 봤죠. 저는 자연스럽게 신작 영화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고 현우도 그 사실을 알게 되고는 엄청 기뻐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우리는 팔짱을 끼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밤늦게까지 많은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현우는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우가 군대에 있는 동안은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이 지냈어요. 그리고 2년 후 현우는 전역을 했고 어느새 현우는 대학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현우에게 엄마 같은 잔소리를 했어요. 이제 곧 졸업하고 직장도 잡혔는데 사귀는 아가씨는 있니? 저의 질문에 엄마 내가 무슨 여자한테 관심이 있겠어? 엄마가 있는데. 생글생글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아들에게 너무 큰 감동을 받아 눈물이 나려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베란다 창밖을 내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현우는 뭔가를 감지했는지 조용히 있더군요. 저는 눈물이 흘렀고 현우는 제 어깨를 두드려주며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나는 현우에게 내가 잘못했나 봐. 내가 현우한테 너무 집착을 하게 된 것 같아.
엄마가 외로웠나 봐. 이해해 줄 수 있니? 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우는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흐느껴 울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현우와 주말 데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는지 왜 주말에 현우와 나가지 않느냐고 묻더군요. 저는 당신과 함께 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짜증 섞인 말투로 말하더군요. 내가 주말에 하루 쉬는 거 알잖아. 인상을 쓰며 이렇게 말하는 남편에게 뭔가를 기대한 제가 잘못이었지요. 현우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주말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병규는 신이 나서 퐁을 하더라고요. 저는 현우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는데 현우는 제가 떨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나 봐요. 현우는 저의 눈동자를 한참 바라보더니 저에게 다시 한번 퐁을 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어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지막이 속삭이는 현우 말에 저는 다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현우와 데이트를 하기로 한 날 염색을 하고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현우가 좋아하는 옷을 골라 입고 기다렸죠. 극장에 가서 현우는 자연스럽게 저에게 어깨동무를 하더군요. 저는 현우에게 기대어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본 후 우리는 늘 가던 한강 둔치에 있는 카페로 갔어요. 날씨가 너무 포근했습니다. 우리는 카페 밖으로 나와 한강을 바라보며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현우의 어깨에 기댄 저에게 현우가 귓속말로 엄마 오늘 너무 예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설레임 같은 것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이러면 안 돼. 현우는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야. 이런 마음과 한편으로는 현우가 나를 안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갈까? 너무 늦었네. 이 말과 동시에 일어서는 현우는 저를 안아주었어요. 이렇게 밤새도록 안겨 있었으면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현우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현우는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우라고 하더군요. 화장실 급하니?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요, 다른 게 급해요. 그리고 현우는 저에게 한 번만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병규를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차에서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우를 손으로 만족시켜 주었죠. 현우 표정은 뭔가 불만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현우에게 귓속말로 집에 가서 편하게 하자. 현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이렇게 말하고 빙그레 웃으며 현우를 보았는데 현우는 놀람 반 기대 반의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보니 남편은 술에 취해 자고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회사 동료와 술 한잔하고 들어온다고 하더니 오늘도 만취가 되어 귀가를 했나 봅니다. 저는 씻고 오겠다고 말했지만 현우는 제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더군요. 아까 차 안에서 치른 일 때문에 저는 씻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겼는데 현우는 제 팔을 잡고 끌어당겼습니다. 나의 모두를 현우에게 보여준다는 것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웠지만 현우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차에서 한 번 만족을 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기에는 현우의 나이가 너무 젊었나 봅니다. 현우는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은 채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니 은혜 씨 사랑해요. 현우 씨 나도 사랑해. 이젠 나도 몰라 현우 씨 마음대로 해. 우리는 밤새도록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저는 방 천장까지 몇 번을 오르내렸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현우는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현우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현우보다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부재를 채워준 나의 아들, 집안일을 도와주며 조잘되던 귀여운 모습의 현우에게 저는 마음을 뺏기고 말았나 봅니다.
판단력이 부족해서 현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른이고 중년이 다 된 사람인데 그런 아들을 바로 잡아줄 생각을 하지 않았으니 제가 현우를 유혹한 것입니다. 제가 나쁜 엄마입니다. 새벽까지 일을 치르고 잠시 일어났을 때 현우도 잠에서 깨어난 듯 했습니다. 눈을 뜨지 못한 채로 웃는 표정을 짓는 현우가 너무도 사랑스러웠습니다. 다음 날은 남편도 쉬는 날이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친 남편은 집에서 혼자 쉬고 싶다는 말을 하더군요. 현우는 엄마, 아빠 집에서 혼자 쉬게 우리가 나가요 하더군요. 그러나 저는 몸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어젯밤 새벽까지 현우 젊음을 채워주고 잠을 1시간 남짓 잤을 뿐이니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하지만 현우 말을 듣고 피로가 싹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현우는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저 현우와 손을 잡고 걷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현우가 저의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엄마 피곤해요? 이렇게 묻더군요. 아니 괜찮아. 제 말에 현우는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또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오랜 시간을 현우에게 모든 것을 맡겼는데 또 반응이 오는 것을 보면 나도 아직 젊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현우에게 쉴 곳을 가리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우는 환하게 웃으며 저의 손을 잡고 모텔로 들어갔어요. 저는 현우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씻고 현우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전날과 같이 현우는 많이 급했습니다. 저는 현우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일을 다 치른 후 저는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현우의 손길이 느껴져 잠이 스르륵 깨고 또 현우의 갈증을 채워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녁을 먹고 저는 기절하듯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까지 자고 일어나 보니 남편은 이미 출근을 하고 집에 없었어요. 긴 잠을 자고 피로가 풀려 몸이 너무 개운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일을 치른 것 때문에 개운한 것이었는지도 모르지요. 그 후로 현우와 알콩달콩 지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자고 있을 때는 현우 방으로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죠. 남편이 회사에 출근하고 현우와 둘이 집에 있을 때면 매일 현우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